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우리가 좀 쉬고 왔더니 우리나라 시장이 더 힘이 강해졌죠. 정말 생각보다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6,900포인트를 넘어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왔죠.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도 꽤나 많은 시장이었는데 뭐 투심 자체나 체감 자체는 우리 시장이 달리는구나. 약간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소외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포모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는 포모라고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뭐 불안, 초조 이런 의미더라고요. 약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약자인데 포모가 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정말 큰 기업이죠. SK하이닉스가 10%씩 올라가다 보니까 도대체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제가 오늘 그렇게 포모를 느끼는 투자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 다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이후로는 굉장히 좋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었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같이 이야기 나눴었던 부분이죠. 뭐 저 혼자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가끔씩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거 읽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지만 결국에 이게 피크치를 찍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싼 주식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밸류 자체가 그러니까 예상이 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 높다 보니까 밸류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포모를 느끼는 분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거고요. 시장이 더 올라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사실 이 결정적 한 수라는 코너 자체가 제가 뭐 FOMC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뭐 환율이 어떻고 환율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단순화시켜서 시장을 본 다음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신고가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밸류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낮은 상태, 밸류가 낮다라는 표현이 참 애매하네요. 밸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결정적 한 수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커질 때에는 매수의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패널들 중에서는 제가 매매를 제일 많이 해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 진짜 매매를 많이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전 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반도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그리고 언제쯤 우리가 피크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보유를 할지 아니면 챙길지 지금 이제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새 슬라이드가 아니라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 한 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가 돼 있죠. 뭐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뭐 우리나라 시장 쉴 때도 견조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WTI가 101 그리고 골드 가격도 제가 넣어놨네요. 달러 원 환율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견조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결정적 한 수의 내용은 이제 포모입니다.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을 보면 많이 올라온 거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2% 3% 올라온 기업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대형주,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겁니다. 저도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4월 달 넘어오면서 뭐 실력일 수도 있고요.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는 항상 좀 더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폼모가 왔어요. SK하이닉스가 너무 잘 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도 있지만 오늘 그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왜 내가 폼을 느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포모를 느끼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포모가 아직까지 안 왔다라고 제가 인사이트에다가 적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느끼기에 조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럴 때에는 조금씩 주식 비중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물론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주식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맞아요.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고 이제 벌써 3주 정도는 계속해서 좋다, 주도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소부장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지만 가장 메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우리 방송에 나오면 많이 말씀드리죠. 저희 증권사 연구원이 SK하이닉스에 대한 100만 원 주가를 목표 주가를 가장 먼저 불렀고요. 200만 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장 먼저 불렀거든요. 전 그분의 논리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우상향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쨌든 다른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냐 매도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저는 여전히 매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느낌은 달라요. 포모가 좀 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줄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보거나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뭐 80%, 70% 이렇게 넣어버리면 조정을 받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 관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철저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포모가 좀 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결정적 한 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도움을 드려보자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SK하이닉스 가지고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내가 못난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수익이 날 만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얻어 걸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제가 경험 삼아 말씀드리고 제 고객분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과거의 종목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대형주 매수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잘하셨고 이분들은 너무 기죽으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시장이 나오다가도 꺾이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것은 대부분 꺾이는 시장이거나 조정을 받는 시장에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장에선 다 같이 수익이 나다가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거나 할 때 그 수익률을 얼만큼 지켜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을 다 경험을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굳이 포모를 느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저도 오늘 좀 느껴져가지고 준비를 해왔지만 너무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간혹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은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종목별 장세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종목별 장세이긴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전 여전히 종목별 장세에 대한 가능성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 포모에 시달려서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한 달 전에 좋게 봤었던, 내가 2주 전에 분석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들을 죄다 매도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아예 반도체가 없어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담으셔야 돼요. 저도 오늘 제 고객님 중에서 일부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좀 덜어냈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SK하이닉스를 제가 덜어낸 이유는 지수 인버스가 아니라 지수 ETF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줄여놓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내 포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A라는 기업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PER이 20배밖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런 종목들은 더 보유를 해서 가도 되는 거고, 내가 생각했었던 수익률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챙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장 후반부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좀 살펴봤거든요. 지금 선물 포지션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오늘 장중에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장 마감 전에 전부 다 팔아 제꼈거든요. 근데 또 완전 장 막판에는 다시 한번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포지션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마무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물도 여전히 좋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었던 단기 고점은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그 물량들을 개인들에게 다시 한번 떠넘길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다릅니다.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수익이 충분히 났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예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못 오른 쪽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 중에서 가장 대장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것도 맞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반도체를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코덱스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코덱스 뭐 레버리지까지는 아니어도 코덱스 종합주가지수와 연동이 되는 상품을 ETF를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그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포모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결정적 한 수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한번 보시죠. 다른 사람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욕심내라.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조심하고 공포할 때 욕심내라. 비슷한 이야기죠. 뭐 가장 밑에 보면 가장 비싼 것은 추세에 뒤처지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최고 수익률은 역발상적 행동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지가 꽤 된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실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 요즘에 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매도를 꽤나 했거든요. 꽤나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고 있고, 장중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장중에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런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한번 해보죠. 저는 오늘 포모가 약간 왔거든요. 반도체 SK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모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일 모레도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올라간다라고 해보죠. 포모가 더 심해지겠죠. 그럼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주식 비중을 급격하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내가 이 앞전에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수익을 충분히 냈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해볼 만해요. 손절가 딱 잡고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최근 2달 동안 3달 동안도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정말 잡주가 아닐 경우에는 전 오히려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조정이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모가 더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포모가 오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반도체가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제 고객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SK하이닉스 잠깐만 봐볼게요. SK하이닉스가 작년 9월 달에도 한번 강하게 올라왔고요. 9월 달, 10월 달에도 한번 강하게 올라왔고 올해 2월 달에도 강하게 한번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잘 인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작년 11월 초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뭐 크게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마우스만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종목이 없으니까 포모를 많이 느꼈거든요. 당시에 SK하이닉스와 이동평균선 중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24%였습니다. 24%. 그리고 올해 2월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격도가 벌어졌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이격도가 몇 프로였냐면 18%였어요. 그리고 요 앞전 같은 경우 1월 8일 같은 경우도 이격도가 몇 프로였냐면 24%였습니다. 이격도라는 건 뭐냐면 캔들과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거든요. 25%. 맥시멈 25%, 그리고 18% 정도만 되더라도 이격도가 좁혀진다라는 거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격도가 몇 %까지 지금 벌어져 있냐면 20%까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격도가 20% 정도 벌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격도가 좁혀지는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작년 말에도 그렇고요. 올해 초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당시에도 포모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당시에 느꼈었던 포모와 지금 오늘 제가 조금 느꼈던 포모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5%, 6%의 수익률을 보고서 들어가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네 번의 강세, 11월 달, 그리고 1월 달, 그리고 2월 달의 강세를 본다면 현재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3, 4% 정도 추가 상승 이후에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생각이 돼요. 물론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다 수익이 나고 계시겠죠? 잘하고 계신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갑자기 이걸 다 사실까 봐.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 20% 매수하시는 건 괜찮아요. 저도 SK하이닉스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반도체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이 포모 때문에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다 매도하고 넘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에 대한 명분은 뭐 제가 이격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뭐 신뢰도를 그렇게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없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사실 반도체 비중을 좀 늘리긴 했거든요. 반도체 비중을 우리 포트 기준으로 봤을 땐 비중을 좀 늘렸어요. 제가 오늘 5% 늘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전 이걸 너무 쫓아갈까 봐 괜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예 없으면 쫓아가셔도 돼요. 아예 없으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료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17분 정도 남았네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적 한수는 포모. 그리고 요거 매크로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오늘 5월 4일이죠. 환율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내려왔고요. 고객 예탁금이 여러분 13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오늘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 삼성증권과 해서 대한민국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시범을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을 통해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배짜리 ETF 상품이 출시될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면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전 일단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데 3월 달에 여러분 ETF 쪽에서 ETF 제가 지금 여기 잠깐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프린트만 좀 해왔어요. 3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안 좋았잖아요. 한 달 동안 27조 정도가 유출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ETF라는 것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 수급의 모멘텀이 되지만 유출이 될 때는 또 빠르게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 잔고 좀 올라왔는데 신용 잔고는 사실 저는 그렇게 신경은 많이 안 써요.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하면서 뭐 환율과 유가도 많이 올라왔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 올라왔다가 빠질 거를 노리는 게 맞다. 여기 올라가게 되면 다 같이 죽자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는 수급이 개선되고 매크로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예전에 전쟁 처음 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크로가 많이 안정이 됐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지난 시간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달러원 환율이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밀려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많이 올라오고 나스닥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나스닥이랑 S&P 500이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10%가 안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제가 2월쯤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요 정도쯤에 우리나라 7,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우리 PPT 파워포인트 제목이 7,0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터져버리면서 제가 완전히 틀려버렸는데 전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7,000포인트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매크로의 변화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매크로를 지금 완전히 AI 쪽에서 압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캐펙스 투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간 YOY 기준으로 캐펙스 투자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 4개 기업의 캐펙스 투자가 7,250억 달러라고 해요. YOY 기준으로 76%가 올라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메모리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속도 조절은 있을지언정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속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몰빵은 지양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주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월달 수출이 많이 나왔다라는 내용이죠. 뭐 지난주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오늘 많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잘 나왔고요. 화장품도 잘 나왔더라고요. 화장품도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I란 트렌드,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근데 정말 똥멍청이가 아니면 다 중요한 거 아실 거기 때문에 AI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 살펴보면 이 AI가 묻어있는 쪽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분야들이잖아요. 결국엔 실적 따라간다라는 부분이고 그의 한 일환으로서 최근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여기 지금 수출입 동향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동 자체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생산성이 영구적으로 훼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또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면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서 AI에서 모든 것을 압도를 하고 있잖아요. AI라는 트렌드와 빅테크들의 실적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와 유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넣어놨고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기록적인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 자금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것처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샌디스크라든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왔었던 메모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높은 밸류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근데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게 생각을 해요. 밸류가 너무나도 뛰어난 기업들이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만한 모멘텀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섹터도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되게 좋았죠. 지난주 목요일에도 주요 섹터가 전력 설비였어요. 그리고 광통신, 제가 광통신에 대해서는 광통신보다는 통신 장비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광통신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광통신이 사용되는 것이 외부와 외부의 연결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부에서도 광통신끼리 연결이 된다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광섬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우전자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변화고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HBM 보면서 GPU 보면서 HBM이 붙어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뭐 낸드라든지 디램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최근에 소캠까지도 나오고 있죠. 이야기들이. 소캠 같은 경우는 CPU에 붙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것처럼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성우전자 같이 광섬유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용 영역 자체가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전방위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광통신도 좋았고요. 증권주들도 오늘 굉장히 좋았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도 좀 넣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전력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지금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담이 되거든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부담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수요일, 화요일에 말씀드렸다가 그 다음날 제가 바꿨잖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너무 많이 터져서요. 얘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의견을 바꿨거든요. 너무 좋네요. 라고 바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전력기기 쪽 이야기할 때는 매번 LS라는 지주사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LS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 중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비상장사들이 상장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막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자회사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 이야기할 때는 매번 지주사이긴 하지만 LS를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LS와 SK 같은 기업들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지주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밸류가 그러니까 지주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뭐 엔터라든지 게임주는 최근에 좀 올라왔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엔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내가 지주사인데 자회사가 엔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살짝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지주사인데 밑에 반도체를 하고 있고 전력기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CJ 같은 경우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올리브영에 대한 모멘텀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주사를 접근할 때는 자회사가 무엇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한번 쭉쭉 보면서 말씀 드려볼게요. 그래서 광섬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 4분기, 2026년도 1분기에도 광섬유에 대한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눈에 잡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 GPU 집적도 증가에 따른 광섬유 소요량 변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반도체 혹은 HBM이 움직였었던 그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주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정식 서비스 개시 미국 최초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삼성증권의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저희 같은 경우도 8월달, 9월달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대형사들이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페이스X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 자체는 조금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제가 준비한 자료랑 조금 다르긴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캐펙스가 뭐 6,120억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따로 준비한 쪽에선 또 7,250억 달러로 잡히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작년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월 말 추정치 대비해서도 캐펙스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이 나와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웅장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영업이익이 500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더 가겠죠?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정을 받을 때는 그때는 매수 기회, 지금 매수한 것도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한 번의 몰빵은 리스크하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 섹터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벌써 54분이네요. 그죠? 외국인들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부분. 그리고 요 인사이트. 요즘에 여러분 제가 요 인사이트 많이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뭐 AI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 주도 섹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 한번 밀렸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당시에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였냐면 매크로였거든요. 근데 매크로가 안정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때도 역시나 주도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좀 올라와 줍니다. 생각보다 장중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비중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인사이트 계속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제가 소비재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많이 말씀드렸고, 의류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FNF라는 기업이 갑자기 변동성이 좀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되긴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우리나라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매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 대한 선순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식 투자에다가 포트폴리오에다가 시간을 많이 배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보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도 섹터인 반도체를 보시는 게 가장 옳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종목별 흐름이 좀 다른데 제가 몇 개만 말씀드려보자면 뭐 ST팜이라든지 올릭스라든지 보로노이 정도는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트상 이탈이 안 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 흐름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지난주에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로 다 수급이 뺏긴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하려면 SK하이닉스가 한 2, 3%만 올라가고 나머지 기업들이 좀 올라오면 좋겠는데 SK하이닉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금들이 좀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은 뭐 20%에서 30% 정도는 보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매크로 유가는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많이 안 빠질 것 같지만 더 튀지 않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결정적 한수 정리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3월 31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매크로가 좀 악화가 되더라도 증시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다리던 조정 자체는 오지 않고 있어서 오늘 포모가 좀 나오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모가 오고 내일 모레도 올라가고 그 다음 날에도 올라가면 이게 포모가 이제 극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몰빵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 비중 급하게 확대하는 것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지만 조정이 나올 거예요.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자신감 있게 담아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식을 아예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드려보고요. 제가 이제 포트를 매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포트
그죠? 반도체가 20%였는데 오늘은 25%가 됐습니다. 많이 못 올라간 쪽을 좀 더 담아봤어요. 제가 많이 못 올라간 쪽은 소재 쪽과 유리기판 쪽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담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화장품, 의류, 엔터, 통신이 20%였는데 이게 15%로 줄어들었죠. 제가 오늘 어딘가에선 매도를 했습니다. 어딘가에선 좀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20%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씩 챙겨가면서 시장 흐름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예전에 댓글 보니까 재규 차장님은 포트가 맨날 똑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죠? 근데 똑같은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매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종목들 딱 보유하고 넘어가는 것도 옳은 투자 방식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뒤에도 다른 자료들,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뭐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이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볼게요. 일단 시장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대로 거의 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나중에 받아줄 것이다. 얘들이 들어올 것이다. 근데 오늘 뭐 삼성증권 이야기 나온 것은 저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포무가 조금씩 오는 것 같다. 포무가 올 때는 비중을 줄여서는 들어가도 되지만 비중을 한 번에 실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별다른 이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 시장이 7,000포인트는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보시고 정말 이상한 잡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못 올라온 섹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올라가는 기업에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결국엔 순서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섹터는 반도체이니까 이 점도 양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